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은 오래 지나서야 사람들이 깨달은 일이었다. 부산 서구의 조용한 동네에서 사람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모습을 드러내는 한 마리의 진돗개를 보며 익숙한 일상의 일부처럼 여기곤 했다. 그들은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개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존재가 하루의 흐름을 가늠하게 만드는 신호처럼 자리 잡았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부르던 이름은 하나였다. 제백. 흰 털을 가진 10살가량의 진돗개였고 언제나 혼자였고 언제나 같은 길을 걸었고 언제나 같은 순간에 나타났다. 매일 정확히 반복되는 움직임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 호기심은 어느새 관심과 걱정으로 바뀌었다. 분명 누군가의 반려견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뒤따랐지만 어떤 집에서도 제백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찾을 수 없었다. 식당 주인들은 문 앞에 음식을 내놓고 마을의 어르신들은 물을 두고 갔다. 대학생들은 등굣길에서 제백을 보며 시간을 확인하곤 했다. 누구도 제백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제백을 알아보았고 제백은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이어갔다. 그 반복이 너무 완벽해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무엇을 위해 저렇게 한결같이 걸어가는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의문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갔다. 하지만 제백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호의도 머물게 하지 못했고 어떤 관심도 발길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강미숙은 새벽마다 김밥 가게 문을 열며 제백을 보았다. 정확히 같은 시각에 나타나는 그 개를 보며 그녀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름도 모르는 개가 이렇게 정확히 나타난다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며칠을 더 지켜보았고 제백의 규칙적인 움직임이 단순한 배회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다. 그 시간에 마주치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제백을 이야기했고 그들의 말 속에서도 동일한 의문이 이어졌다. 근처에 사는 고령의 주민 신재호 또한 같은 의문을 품었다. 그는 시간이 많았고 같은 길을 반복하는 개를 보고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매일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제백이 지나가는 시각을 적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의 기록은 충격 그 자체였다. 제백은 같은 시간에 지나칠 뿐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중간에 특정 지점을 반드시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기록을 정리해보며 이 개의 어느 지점에서 출발해 어느 지점으로 향하는지 궁금해졌다. 제백의 경로는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다. 그 사실을 신재호가 깨달은 건 그가 더 깊이 관찰하기 시작하면서였다. 제백은 여느 개들처럼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냄새를 찾아다니지 않았다. 목적이 있는 듯 일직선으로 이동했고 되돌아오는 길에서도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특히 병원 앞에서 정확히 짧은 시간 동안 머무는 패턴은 그가 아무리 관찰해도 흔들림이 없었다. 사람들은 병원을 지날 때마다 제백이 그 앞에서 잠시 머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왜인지에 대해선 어떤 추측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 거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했다. 강미숙은 제백에게 음식을 여러 번 놓아주었다. 처음엔 배고픈 동물이라 여기며 도움을 주려 했지만 제백은 매번 그대로 걸음을 옮기기만 했다. 그녀는 거절이라 느꼈다. 거절이 서운하다기보단 거절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여러 번 생각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리 없는데 왜 아무것도 먹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또한 같은 의문을 품었으며 어느 순간 사람들의 대화 속에 제백이 빠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제백을 위해 서로 정보를 공유했고 그 반복되는 경로를 더 자세히 알아보려 했다. 신재호는 결국 제백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혼자만의 추측으로는 이 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제백이 어느 방향에서 나타나는지 어디로 사라지는지 궁금해졌다. 그날 그는 멀찍이 뒤 따라가며 제백의 경로를 확인했다. 그렇게 확인한 길은 일정한 거리로 이어진 하나의 순환이었다. 출발 지점으로 보이는 곳은 어느 오래된 골목이었고 그 지점을 기점으로
병원과 여러 거리들을 지나가는 일정한 동선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경로를 기록하며 이상하리만큼 흔들림 없는 이동을 목격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이동이라는 느낌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누구도 제백의 과거를 모르고 어느 집에서 온 것인지도 몰랐다. 누군가는 버려진 개일 거라 했지만 버려진 개가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지켜 움직인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다른 이들은 제백이 집을 잃고 방황하는 거라 추측했으나 제백은 길게 머무는 곳이 없었고 혹은 누군가의 집 문 앞에서 기웃대지도 않았다. 다시 사람들은 질문을 던졌다. 왜 병원 앞에서 멈추는가? 왜 하루에 여러 번 같은 길을 반복하는가? 그 질문은 늘 대답 없이 돌아왔다. 동네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제백을 돕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제백은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럴 이유가 있다는 듯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제백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제백이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어떤 약속을 따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제백은 흔들림 없이 같은 길을 같은 시간에 걸어갔다. 이 모든 사실이 모이자 사람들은 제백을 더 이상 평범한 동물로 보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 안에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 했고 누군가는 이 개가 기다리는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걸음 속에서 제백이 혼자만의 이유를 품고 있다는 점만 분명했다. 이렇게 제백은 부산의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누군가는 그 개를 통해 자신이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이유 없는 성실함과 인내를 떠올렸다. 그러나 정작 제백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이어갈 뿐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여러 감정과 생각을 알 리 없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 조용했던 반복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제백을 향한 관심은 어느 순간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적 움직임처럼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제백의 존재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로 인해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동네의 젊은 주민들이 먼저 움직였다. 그들은 카카오톡에 작은 채팅방을 만들었고 거기에는 제백의 위치를 공유하거나 혹은 제백이 지나가는 시간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방 이름은 자연스럽게 저바익 프렌즈즈로 정해졌고 처음에는 몇 명이던 인원이 며칠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사람들은 제백이 어디쯤 지나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올렸고 누군가는 제백이 좋아할 것 같다는 음식을 놓아두기도 했다. 누군가는 물을 갈아두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멀리서 사진을 찍어 올렸다. 그 사진들은 대부분 비슷한 구도였고 비슷한 시간대였고 비슷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감정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품고 있었다. 걱정, 그리고 응원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제백이 하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제백에게 이름을 붙였지만 그 이름을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하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물론 제백은 그저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었고 사람들의 관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냈다. 왜 도움을 거부할까? 왜 하루에 4번 같은 길을 계속 걸을까? 무엇을 향해 움직이는 것일까? 어느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낼 수 없었지만 질문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살아있었다. 오민규는 대학에서 정보공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우연히 친구가 공유한 제백 사진을 보다가 제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이웃들이 보내는 위치 기록을 보며 더 체계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스스로 작은 웹 기반 지도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자신이 본 제백의 위치를 눌러 표시하면 지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방식이었다. 그는 그 기능에 저바익 매프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것을 채팅방에 공유했다.
사람들이 지도에 표시를 올리기 시작하자 제백의 하루 경로가 점점 드러났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백의 이동 패턴이 일정하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었다. 특정 시간대에 특정 도로를 지나고 특정 지점에서 잠시 머무르며 이후 다시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 규칙성은 너무 명확해서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제백을 지켜보는 데 썼다. 어떤 이들은 제백이 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길가에서 물그릇을 채워놓았고 또 어떤 이들은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제백을 보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맞췄다. 마치 하루의 시작을 함께 확인하고 싶은 마음처럼 보였다.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아침에 제백을 본 날은 시험을 잘 본다는 농담도 돌았고 직장인들은 제백을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안정된다는 말을 하곤 했다. 제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위로를 받았다. 그런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이 제백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관심이 깊어질수록 불안도 함께 늘었다. 제백이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혹은 너무 기운이 빠지지는 않았을까? 노령견이 이렇게 긴 경로를 반복하는 것이 안전한가? 그런 걱정이 방 안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다. 어떤 날은 제백의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였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어떤 날은 병원 앞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사람들은 작은 변화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 반응은 서로를 위로하거나 불안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제백에게 무리하게 다가가거나 억지로 데려가려 하지는 않았다. 이미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제백은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제백을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제백은 머무르지 않았고 누군가는 사료를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제백은 바라보기만 하고 돌아서곤 했다. 마치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듯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듯 제백은 늘 혼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백을 위해서였다. 제백이 굳이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걸 이해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백이 요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우려 했다. 그들에게 제백은 자신의 길을 가지만 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를 더 알아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평소 말도 섞지 않던 이웃과 제백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제백 덕분에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질문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였다. 특히 병원 앞에서 잠시 멈추는 행동은 사람들에게 계속 의문을 남겼다. 정확히 짧은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문 뒤 다시 움직이는 반복은 너무 규칙적이었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했지만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도 제백을 알아보았고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제백의 이야기가 오르내렸다. 그들은 제백을 볼 때마다 그 개가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지킴의 대상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반복되는가? 그런 의문들은 점점 더 짙어져 갔다. 일부 사람들은 제백이 잃어버린 주인을 찾고 있는 거라 추측했다. 그러나 제백은 어떤 집 문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잃어버린 반려견이 보이는 흔들림이나 혼란스러움이 전혀 없었다. 또 다른 이들은 제백이 누군가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곳을 지키는 거라고 했지만 그 역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그저 가능성이 담긴 말일 뿐이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제백이 오래전에 겪은 기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그만큼 사람들은 제백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은 사람들을 제백에게 더욱 끌리게 만들었다. 제백은 스스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깊이 끌어당겼다.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연대감 같은 것이었다. 제백이 지나가는 길목은 어느새 동네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개를 통해 자신이 있고 지낸 감정들을 떠올렸고 반복되는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평온 속에서도 일부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끼고 있었다. 너무 규칙적이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느끼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외면하고 있었지만 제백의 오래된 반복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었다. 사람들은 아직 몰랐다. 그 평범해 보였던 하루하루가 사실은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제백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날씨 탓일 거라 생각했고 나이가 있는 개라면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는 말로 서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반복되었고 반복될수록 분명해졌다. 어느 날 아침, 강미숙은 제백이 이전과는 다르게 잠시 멈춘 모습을 보았다. 이전에도 음식을 내밀어 본 적이 많았지만 제백은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길을 갔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다. 제백이 음식을 내민 손을 바라보는 시간이 전보다 길었다. 그 눈빛에 담긴 무언가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강미숙은 불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잠시 뒤 제백은 마치 결심을 다시 되새기듯 조용히 등을 돌리고 움직였다. 그 모습은 늘 보아온 반복 같았지만 어딘가에서 어긋나기 시작한 흐름을 숨기지 못했다. 강미숙은 그날 저녁 저바익 프렌즈즈 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제백이 평소보다 느려 보였다는 내용이었다. 방 사람들은 즉시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 더위를 먹은 것이고 혹은 추위 때문이고 아니면 피곤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것일 거라는 추측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예전부터 느껴왔던 불안감을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너무 오랜 시간을 홀로 움직이고 있고 그 나이에 무리한 길을 반복하고 있으며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지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걱정하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백은 도움을 거부했고 그 거부 속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오민규 역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저바익 매프에 올라오는 위치 기록들을 살피며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분석했다. 제백의 이동 속도는 예전보다 미세하게 줄어들어 있었다. 멈추는 구간도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다. 그 변화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여러 날의 기록을 합쳐보니 확연히 드러났다. 그는 이 사실을 방에 공유했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걱정으로 반응했다. 일부는 당장 제백을 구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백이 절대로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러웠다. 아무리 걱정된다고 해도 억지로 개를 붙잡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그 무렵 병원을 오가는 몇몇 사람들이 제백의 달라진 움직임을 목격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유세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제백이 병원 앞에서 정확히 짧은 시간 동안 머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 반복이 너무 일정해서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화제가 되었고 세림은 몇 번이나 제백을 지켜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제백은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늦게 병원 앞에 도착했고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세림은 그 모습을 보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질감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쳐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제백이 그저 하루를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세림은 업무가 끝난 뒤 저바익 프렌즈즈 방을 찾아 들어갔다. 이미 그곳에서는 제백의 상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가는 중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내용을 조심스럽게 적었다. 병원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머무른 점, 도착 시간이 약간 달라진 점, 그리고 제백이 멈춰 있는 동안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다는 점, 사람들은 세림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병원 앞에서 보이는 변화는 단순한 피로의 영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그 이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다음 날 다시 변화가 생겼다. 제백은 이전과 달리 짧게 멈추던 구간에서 조금 더 머무는 모습을 보였다.
강미숙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에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재백에게 무언가 심각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실려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걱정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변화는 작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서로 이어지며 한 가지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백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지침 속에서도 재백은 자신의 길을 버리지 않았다. 4번의 반복되는 이동, 규칙적인 멈춤, 그리고 병원 앞에서의 일정한 기다림. 변화가 생기면서도 그 패턴은 유지되었다. 사람들은 그 사실에 더 큰 의문을 품었다. 왜 재백은 이렇게까지 움직임을 유지하려 하는가? 무엇을 위해 이 정해진 길을 지켜야 하는가? 단순한 습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목적적으로 느껴졌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행동이라고 하기에도 정보가 부족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재백이 이 길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는 것, 도움을 거부하는 이유 또한 그 길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와 연결되어 있는 듯 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더 강한 의문이 떠올랐다. 혹시 재백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사람이 병원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이들의 추측은 여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이었다. 재백이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았고 누구도 재백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재백이 왜 멈추지 않는지를 알고 싶었지만 그 답은 재백만이 알고 있는 듯했다. 세림은 일이 끝난 뒤 재백이 다시 병원 앞을 지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기다렸다. 그리고 그때 재백을 보았을 때 느낀 감정은 설명하기 어렵게 무거웠다. 재백은 예전처럼 당당한 기세를 보이지 않았고 시간에 맞추기 위해 애쓰는 듯한 분위기가 묻어났다. 사람들은 아직 이 변화를 단서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세림은 점점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재백의 행동 뒤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병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방법은 없었다. 재백은 그저 침묵 속에서 자신의 하루를 이어갔고 사람들은 그 침묵을 해석할 수 없었다. 오민규는 그날 밤 지도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다. 재백이 멈춘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었다. 이를 본 그는 심장이 불편하게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 패턴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수는 없었다. 보고된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며 더 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재백은 뭔가를 향해 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흐름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재백의 길을 걱정했고 동시에 그 길을 존중했다. 재백에게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더 큰 질문을 남겼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이제 곧 재백의 반복되던 일상이 한순간에 다른 방향으로 꺾이게 되리라는 사실을. 재백의 작은 변화들이 결국 사람들을 예상치 못한 진실로 이끌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재백이 병원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한 뒤로 유세림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차오르고 있었다. 단순한 변화라고 넘기기에는 그 눈빛 속에 담긴 무언가가 너무 분명했고 반복되던 하루의 균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 재백을 살피기 시작했고 퇴근 시간에도 일부러 병원 근처를 돌았다. 재백이 병원 앞에서 머무는 반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행동이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그날도 그녀는 우연히 재백을 마주했고 재백은 병원 정문을 향한 채 흔들림 없는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딱 그 시선에서 세림은 오래전 흘려보냈던 기억 하나가 떠오르며 가슴을 움켜쥐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세림은 자신이 어디선가 이 패턴을 본 적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병원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묵혀있던 환자 자료 중 일부가 재백의 행동과 연결될 가능성을 떠올렸다. 병원 안에는 수많은 환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장기 입원 환자들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그녀는 휴식 시간을 빌려 과거 자료를 하나씩 검색했다. 그렇게 검색을 이어가던 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김도현, 38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온 뒤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 입원 중이라는 기록이었다. 도현의 입원 날짜와 재백이 동네에 처음 나타난 시점이 이상하리만큼 일치하고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도현의 개인 물품 목록을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낡은 진돗개 목줄과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도현과 재백이 함께 있었다. 세림은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자료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재백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도현이 실려온 뒤 사라진 자리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매일같이 병원과 집 사이를 오가며 도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세림은 즉시 저바익 프렌즈즈 방에 이 사실을 공유했다. 방 안은 순식간에 폭발하듯 메시지가 쏟아졌고 놀라움과 충격과 울컥함이 뒤섞인 반응들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제야 모든 것이 설명된다는 듯 조용히 수긍했다. 강미숙은 주방에서 그 메시지를 읽다가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재백이 음식을 거절했던 순간들,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들, 변함없이 이어진 반복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게 된 듯했다. 동네 주민들 역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깊은 감정에 잠겼다. 재백이 병원 앞에서 잠시 멈추던 행동은 기다림이었다는 것, 거대한 도시 속에서 단 한 존재만을 향한 순전한 충성심이었다는 게 모두의 마음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즉시 병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관심으로 지켜보던 개가 사실 누구보다 큰 사랑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모두를 움직였다. 세림은 자신이 가져온 자료를 들고 도현의 병실로 갔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서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환자의 상태는 여전히 변함없었고 누군가의 기척에도 반응 없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도현의 곁에서 벌어지는 침묵이 단순한 병실의 정적이 아니라 바깥에서 재백이 매일 쌓아 올린 시간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료를 꺼내어 침대 곁에 두었고 도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환자를 향한 동정뿐 아니라 재백의 긴 세월을 대신 목격한 사람으로서의 무거움도 담겨 있었다. 동네 주민들이 병원 로비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민규 역시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화면 속 재백의 이동 기록을 보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인내를 개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민규는 재백이 걷는 18km 경로가 사실은 도현의 집과 병원 사이를 잇는 정확한 거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만든 저바익 맵이 처음으로 완성된 의미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 경로는 단지 개의 배회 경로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충성의 흔적이었다. 강미숙과 신재호도 결국 병원으로 도착했다. 그들은 병원 앞에서 서로 눈을 마주쳤고 말없이 많은 감정이 오갔다. 미숙은 손에 무엇인가를 꼭 쥐고 있었다. 재백이 단 한 번 받아먹었던 작은 간식이었다. 그녀는 그날 재백이 평소와 달리 간식을 받아먹은 순간이 떠올랐다. 그것은 어쩌면 재백이 오랜 기다림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미숙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몇몇 직원들도 상황을 듣고 병원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 역시 오랫동안 재백을 지켜보며 친근함을 느끼고 있었던 터였다. 재백이 병원 앞에서 잠시 멈춰있던 반복이 사실은 병원 안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향한 애틋한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깊게 다가왔다. 사람들은 도현의 병실 아래 창문을 바라보며 재백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상상했다. 그 상상만으로도 벅차올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병원 앞에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모였다. 그들은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재백이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모았다. 그러나 정작 그 순간 재백은 병원 안에 있지 않았다. 그 시간 재백은 여전히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도 재백이 그곳에 다다를 시간대가 가까워졌기 때문이었다. 세림은 사람들이 몰린 걸 보며 병원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도현의 모습은 여전히 변화 없이 누워 있었지만 그녀는 희미하게나마 기대를 품었다. 시간이 이토록 지나도 누군가를 기억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도현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랐다. 동시에 불안도 찾아왔다. 제백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떠올랐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제백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리고 마침내 제백이 병원 쪽으로 향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제백이 나타날 방향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반복되는 순간이 이제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어떤 진실을 마주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는 서로 다른 감정들이 얽혀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제백의 오래된 기다림이 이제 마침내 밝혀지기 시작한다는 것, 제백이 견뎌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모두의 가슴이 무겁게 뛰고 있었다. 제백이 병원 앞에 도착하는 시간이 가까워지자 공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병원 주변에 모여 있었고 병원 내 직원들까지도 틈틈이 창밖을 확인하며 제백이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제백의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 그 익숙함과 너무 다른 느린 움직임이었다. 제백이 나타나자 모두는 말없이 숨을 삼켰다. 그동안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지친 기색이 분명했고 규칙적인 걸음 속에 미세한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지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제백은 멈추지 않았고 자신이 향해야 하는 곳을 잊지 않은 채 병원을 향해 나아갔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이 순간조차 제백이 반복해온 의무의 연장이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벅차게 다가왔다. 제백이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는 예의를 갖추는 듯한 태도로 물러섰다. 제백은 병원 정문 앞에서 멈춰섰고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정확한 시간을 재는 사람들은 그 머무름이 어느 때보다 길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유세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확신을 느꼈다. 이 반복된 행동이 가리키는 의미는 도현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녀는 병원 내부로 들어갔고 의사들과 상의한 뒤 도현의 상태를 다시 정밀하게 확인해보자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전까지 도현은 변화 없는 환자로 여겨졌지만 제백의 존재가 새로운 가능성을 비추고 있었다. 병실에는 긴장된 침묵이 감돌았다. 의료진은 최신 장비로 도현의 뇌 활동을 재검사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의 분위기는 누구도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오래된 희망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듯한 감정이 모두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검사 결과를 분석하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미세한 반응을 발견했다. 그 반응은 이전 기록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변화였다. 의료진은 그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였고 즉시 신경과 전문의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현의 상태를 다시 진단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서울에서 신경과 전문의가 병원에 도착했다. 한지원 교수는 전국적으로 신뢰받는 신경과 권위자였으며 TV나 기사에서나 볼 수 있던 인물이 병원에 나타나자 모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부산까지 내려온 이유는 단순했다. 제백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행동이 환자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그녀는 깊은 관심을 느꼈고 의료적으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도현의 기존 기록과 새롭게 수집한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의 상태는 흔히들 말하는 회복 불가능한 혼수 상태가 아니었다. 미세하지만 반응할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 사실은 의료진과 가족이 없는 환자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었다. 한 교수는 도현에게 새로운 치료 방식을 적용해보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감각 자극을 중심으로 한 치료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강화해 뇌가 다시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이 치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성공률도 높지 않았지만 제백의 존재가 보여준 의미는 시도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했다.
치료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제백을 병실 안으로 들이는 것이었다. 감각적 연결이 회복을 돕는다는 이론에 따라 제백의 존재가 도현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병원 규정상 동물이 병실에 들어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의료진은 만장일치로 예외를 허용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제백이 병실에 들어가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제백은 아무런 혼란 없이 도현의 침대 곁으로 이동했고 그 공간이 마치 익숙한 자리였던 것처럼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이 순간이 제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라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퍼져갔다. 병원 직원들도, 동네 주민들도, 치료를 지켜보는 의료진도 모두 이 장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제백의 존재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결속시키고 있었다. 이 치료는 바로 시작되었다. 도현에게 다양한 감각 자극이 주어지기 시작했고 제백은 침대 곁에서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병실 밖에서 조용히 그 경과를 지켜봤다. 한 교수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다. 세림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강미숙과 신재호도 함께 병원 안에 남아 있었고 민규는 제백이 병실에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지 못한 채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환자의 상태는 즉각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한 교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회복의 가능성은 느린 속도로 찾아오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반응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 사이 병원 로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제백이 병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울컥해온 이들도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제백이 버텨온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제백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현을 지켜왔고 그 충성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마침내 의료진들은 도현의 상태에서 작은 변화를 발견했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신호였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반응이었다. 한 교수는 그 신호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변화는 단순한 오차가 아니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했다. 사람들은 긴 침묵 속에서 소식을 기다렸고 의료진은 그 변화가 반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이어갔다. 병실 안의 공기는 더 깊은 집중으로 가득 찼다. 제백은 침대 옆에서 오랫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도현에게 전해야 할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다는 듯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제백의 모습에서 오래된 충성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단단한 연결이었고 그 연결은 이제 의료진의 손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다. 모두가 제백과 도현 사이에 흐르고 있는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이날의 마지막 순간, 한 교수는 조용히 말했다. 도현에게 변화의 조짐이 시작되었다고. 작은 희망이 싹을 틔우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제백의 곁에서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루틴처럼 반복되던 시간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실감하며 깊은 감정 속에 잠겨갔다. 제백이 매일 걸어온 길은 결국 이 자리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백의 기다림은 그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믿음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다. 도현의 상태에 작은 변화가 감지된 이후 병원 안은 조심스러운 기대와 조용한 긴장으로 가득했다. 의료진은 서두르지 않으려 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신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도현의 뇌활동 그래프에서 나타난 미세한 반응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선 하나에 불과했지만 오랫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던 사람을 돌보던 이들에게는 너무도 큰 의미였다. 이 변화가 바로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믿음이 의료진의 마음속에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능성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제백은 여전히 도현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여러 사람들의 움직임에도 동요하지 않았고 의료 장비의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자리에 마침내 도착한 존재처럼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제백이 이 병실에 오기까지 버텨낸 시간의 무게를 떠올렸다.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던 길을 혼자 견뎌온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도현의 회복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울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유세림은 업무 중에도 계속해서 병실에 들러 도현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제백이 도현의 곁에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도현의 손 근처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제백을 보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연결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백의 존재가 도현에게 닿고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도현의 얼굴과 제백의 모습 사이를 오가며 이 두 존재가 다시 만나게 된 순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한지원 교수는 치료 계획을 세밀히 조정했다.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은 감각 자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도현이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제백의 존재를 치료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였고 의료진 역시 이 점을 인정했다. 사람들은 제백이 도현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극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것은 단순한 정서적 위안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의료진은 도현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는 보고를 세림에게 전했다. 세림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움직임이 확실한지 여러 번 확인했고 작은 움직임이 자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사실을 들은 순간 세림은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 움직임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움직였다는 사실이었다. 그 변화는 제백이 도현 곁을 지키며 보낸 시간의 의미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제백은 도현의 손 근처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의료진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어쩌면 제백만이 도현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가장 먼저 느끼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제백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보는 순간들마다 어떤 감정이 흐르는지 묘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자리는 제백이 2해 동안 매일같이 찾고 바라보던 자리였고 이제 그 기다림이 조금씩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병원 밖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제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바이 프렌즈즈 방에는 실시간으로 병원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올라왔고 사람들은 그 소식 하나하나에 감정이 크게 흔들렸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나 감동적인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을 지키기 위해 이어온 충성의 기록이었다. 그 충성은 이제 도현의 생명과 맞닿아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도현의 상태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다. 의사는 도현의 뇌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반응을 발견했다. 이전에는 단발적으로 나타났던 변화가 일정한 간격으로 확인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뇌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의료진은 이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한 교수는 즉시 치료 강도를 조정해 반응을 더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날 밤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다. 도현의 눈이 아주 천천히 떴다. 그 순간 병실에 있던 세림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의료진이 서둘러 장비를 조정했고 한 교수는 도현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도현은 완전히 깨어난 상태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눈을 떴고 주변 소리에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 눈동자가 움직이며 병실 안을 천천히 살피는 순간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순간이 이어졌다. 도현의 시선이 제백에게 향한 것이다. 제백은 조용히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2해 동안 견뎌온 모든 시간이 담겨 있는 듯 보였다. 도현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제백의 존재를 인식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의료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집중했지만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도현은 재백을 알아보고 있었다. 눈을 뜬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도현의 표정에는 혼란과 희미한 기억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떠오른 존재가 바로 재백이었다. 어느 누구의 목소리보다도 어떤 치료보다도 먼저 도현에게 닿은 것은 재백의 조용한 기다림이었다. 재백이 있어야만 하는 이 자리는 결국 도현의 눈앞에서 의미를 완성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울었고 웃었고 서로 손을 붙잡았다. 그 순간은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긴 시간을 통과해 기적처럼 돌아온 연결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벅찬 기적이었지만 그 기적의 중심에는 언제나 재백이 있었다. 도현의 회복은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시작을 만들어낸 것은 치료 장비도 의학적 기술도 아닌 오직 한 존재의 흔들림 없는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재백은 도현의 옆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조용히 도현과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재백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오랜 시간을 견뎌온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애써 외면하려던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제 도현은 눈을 떴고 재백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도현이 눈을 뜬 순간부터 병원 전체는 숨을 고르는 듯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 기적적인 회복의 순간 뒤에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재백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의료진은 도현의 회복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재백을 살피며 깊은 우려를 떨칠 수 없었다. 재백은 도현이 깨어난 뒤에도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모습 속에서 희생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다. 누구나 알고 있었다. 재백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버텨온 시간은 이미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있었다는 것을 한 교수는 도현의 회복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안도했다. 그러나 곧이어 재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굴에 드리운 표정은 무거웠다. 그녀는 재백의 상태를 살핀 뒤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 몸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홀로 견뎌온 흔적을 남기고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무리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도현이 갓 깨어난 상황에서 재백의 현실을 전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유세림 역시 의료진으로부터 재백의 상태를 들었고 눈앞이 흐려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재백이 단지 강한 의지로 버텨왔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고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독하고 치열한 시간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병실 문 밖에서 재백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재백은 도현이 깨어난 뒤에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도현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오랫동안 간절히 바랐던 시간을 마침내 살아내는 것처럼 보여졌다. 이 소식은 저바익 프렌즈즈 방에도 퍼졌다. 도현이 깨어났다는 기적의 소식과 함께 재백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방 안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환희와 슬픔이 섞인 마음으로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몇몇은 재백이 마지막까지 해낸 일을 생각하며 울었고 또 다른 이들은 재백이 이루고자 했던 바가 이제 완성되었다는 사실에 감사를 보냈다. 그러나 모두가 한 가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재백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신재호는 병원에 와서 재백을 직접 보았을 때 이미 그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말없이 재백 앞에 앉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에 잠겼다. 재백은 오랫동안 자신의 신념을 지켜왔고 그 신념의 끝에서 마침내 도현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신재호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 중 이렇게 강한 충성심을 본 적이 없다고 느꼈다. 그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재백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재백이 없었다면 도현의 회복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강미숙은 간식을 들고 병실을 찾아왔다. 도현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으나
제백이 음식을 먹지 않는 모습을 보는 순간 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제백의 작은 변화들을 떠올렸고 그것이 이 시간을 예고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제백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쳤고 그 사실이 강미숙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그녀는 조용히 제백 옆에 간식을 내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도현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의료진은 그에게 무리한 정보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려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러나 도현은 이미 감각적으로 제백의 상태를 느끼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이 제백을 향할 때마다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제백이 2해 동안 자신을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분명 사고 전 제백과 함께했던 순간이었고 긴 시간의 공백은 되돌릴 수 없지만 제백의 존재만큼은 여전히 선명하게 다가왔다. 한 교수는 결국 도현에게 제백의 상태를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제백이 긴 시간 동안 도현을 기다려왔고 지금은 많이 지쳐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도현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며 그 말을 받아들였다. 몸은 약했지만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울림은 너무 강했다. 제백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과 집 사이를 오갔다는 사실은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을 일으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백을 불렀고 제백은 아주 미세하게 반응했다. 그것만으로 도현은 울음을 삼킬 수 없었다. 이 순간을 병원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도현의 회복이 전해지는 기쁨과 함께 제백의 몸 상태가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저바익 프렌즈즈 방에서는 제백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왔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백을 떠올리며 조용히 마음을 모았다. 제백이 걸어온 길을 따라 걸었던 사람들, 제백에게 물을 건넸던 사람들,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사람들 모두가 이 순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 병실 안에서 도현은 조용히 제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제백의 얼굴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그 말은 비록 약하고 흐릿했지만 들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닿았다. 제백에게 전하는 감사였다. 제백은 도현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미세한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오래도록 함께 나눠온 신뢰가 만들어낸 움직임이었고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의료진은 제백의 몸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다. 세림은 병실 밖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이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 둘을 의미 없이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제백은 오랜 기다림 끝에서 도현에게 마지막 응답을 받고 있었고 도현은 제백의 기다림으로 인해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있었다. 이 연결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날의 장면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었다. 도현이 깨어난 순간과 제백이 마지막으로 도현에게 보여준 작은 반응이 병원 전체를 뒤덮었다. 그 감정의 무게는 단순히 병실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 병원 로비와 복도, 병원 앞에 모여있던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울림으로 남았다. 제백의 기다림이 기적을 만들었고 그 기적의 끝에는 사랑과 충성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감동 속에서도 진실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제백은 도현의 회복을 확인한 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듯 조용히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순간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지만 누구도 그것을 먼저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제백이 마지막까지 도현의 곁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일이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이 제백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라는 사실이었다. 도현과 제백이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안 병원 밖에서는 이미 많은 이들이 이 둘의 남은 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병실 안에서는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제백의 숨결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의료진은 제백을 위한 치료나 연장을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선택은 제백이 도현 곁에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도현은 아직 온전히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상태보다 제백의 상황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내내 제백을 바라보았고 제백의 미세한 움직임에 마음 깊은 곳이 계속 흔들렸다. 제백이 2해 동안 걸었던 모든 길이 이곳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너무 분명하게 이해했고 그 이해는 도현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그는 제백에게 어떤 말도 덧붙일 수 없었다. 그저 시선을 마주하며 오래도록 남아있던 감정을 조용히 전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병원 로비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다. 저바익 프렌즈즈 방에도 제백의 상태가 임박했다는 메시지가 퍼졌고 많은 이들이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은 제백을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그 곁에서 마음을 함께하고 싶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누군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떠올리며 제백의 마지막을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충성이나 기다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병원 복도를 지켰다. 도현의 병실에서는 조용한 정적이 이어졌다. 의료진은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 뒤 조용히 물러섰고 세림과 몇몇 직원만이 병실 바깥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현은 침대에 누운 채로 제백을 바라보았고 제백은 마지막 힘을 다해 도현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두 존재 사이에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오직 기다리고 기다리며 쌓인 시간만이 그들 사이를 잇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백의 호흡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도현은 침대 위에서 어렵게 손을 움직여 제백 쪽으로 가져가려 했고 의료진은 그의 상태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손이 닿도록 도와주었다. 도현의 손이 제백의 털에 닿는 순간 제백은 마지막 힘을 모으듯 아주 미세하게 반응했다. 그것은 긴 기다림 끝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완성이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사람들도 숨을 멈춘 듯 조용히 이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잔잔하게 제백은 마지막 숨을 놓았다. 울음소리도 절규도 없었다. 그저 둘 사이에 고요하게 자리한 시간이 흐르며 조용한 결말을 받아들이게 했다. 도현은 눈을 감으며 깊은 슬픔이 밀려드는 걸 느꼈다. 자신의 곁을 지켜온 존재가 마침내 떠났다는 사실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제백이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기다림이 끝났다는 것만큼은 제백에게 평안이 되었을 것이다. 병원 밖에서는 제백이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큰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병원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으며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모두 제백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겼다. 그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사랑과 충성의 기록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제백을 기리는 작은 추모가 열렸다. 동네 주민들뿐 아니라 제백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모여들었다. 도현 역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참여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길게 말할 수 없었지만 한 문장만은 분명히 전했다. 제백이 자신을 살렸다고. 사람들은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백이 보여준 사랑의 형태는 어떤 말보다 더 강력했다. 제백의 흔적은 서서히 부산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물보호 활동에 참여했고 노령견을 돌보는 단체는 후원과 입양 문의가 크게 늘었다. 동네에는 제백을 기리는 작은 표지판이 설치되었고 많은 이들이 제백이 걸었던 18km 길을 직접 걸어보며 스스로 감정을 되새겼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마음을 품었다. 기다림의 의미, 사랑의 무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몸소 느끼고 있었다. 도현은 제백의 부재를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그는 제백이 남긴 시간을 헛되지 않게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제백의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랑의 가치를 일깨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처럼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한 마리의 강아지를 입양했다. 그 이름을 세봄이라 지었다.
한 번 끝난 시간 속에서도 다시 시작되는 따뜻함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난 뒤 사람들은 제백의 이야기를 단순한 기적으로만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스며드는 삶의 한 조각이 되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에게 얼마나 진실하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깊은 울림이 되었다. 제백이 걸어온 길은 한 사람을 살렸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열었고 많은 선택을 바꾸었으며 많은 관계를 다시 이어붙였다. 사람들은 이제 말한다. 충성은 오래된 단어가 아니라고. 사랑은 설명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어떤 기다림은 인간보다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제백이 남긴 시간이 모두에게 남긴 것은 결국 한 가지였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빠르게 흘러도 마음으로 지킨 약속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진실이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와 주신 마음에는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서로를 잇는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이러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야기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힘은 언제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진심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울림이 되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여러분의 참여는 그 길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마음 표시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을 아래에 남겨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채널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등록해 주신다면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